네, 개표를 하기 전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브렉시트. 결국 영국의 선택은 EU 탈퇴였습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전 세계 금융권이 요동치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탈퇴의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후 유럽연합 EU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권자들의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하면서 결정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랬었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소득층들의 반발이죠. 예. 이게 유럽에 가입되면 그 EU에 가입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이민자들이 늘어나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예. 또 하나는요. 그 노년층이 이 브렉시트에 찬성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은 어떠냐? 이분들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국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럽, 그러니까 대륙의 유럽 국가들하고는 달리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국가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종주국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게 강한 나라인데 근데 이제 EU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독일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독일이 제정해 놓은 그런 규칙이나 규제에 왜 영국이 따라야 되지? 자존심이 예, 상한다. 그런 자존심도 예.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불편한 것들도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네. 저소득층, 저교육층의 반발 심리, 네. 또 노년층의 이제 표심인데 네. 어찌됐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국의 정체성을 되찾자라는 그런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표 차이가 4%가 채 안 됩니다. 예.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승패가 갈렸을까요? 그 직전에 이번 그 투표를 하기 직전에 EU하고 터키가 협상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터키가 EU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 EU가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 조건이 뭐였냐면 터키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되 EU가 그 비용을 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 협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영국의 표심을 상당히 자극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시리아 난민들이 그 터키가 이제 유럽 국가가 되니까 네. 영국으로도 많이 올 것이다. 영국이 그래도 그 EU 안에서 비교적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 일자리나 우리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거나 앞서 해주신 부분이랑 좀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별로 투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젊은 층으로 갈수록 EU 잔류를 더 지지했거든요.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예.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유롭게 EU 회원국을 좀 이동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요? 예, 이제 그 탈퇴를 하게 예. 되면요. 그건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2년은 최소한 걸리는 거고요. 길게는 한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데는 최소한 2년은 걸리고 하지만 2년 안에 그것이 탈퇴 과정이 끝날 것인가를 장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털커덕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국제 관계들이 얽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FTA 같은 거 그거를 영국과 독일이 FTA를 체결을 해야 되고 영국과 뭐 노르웨이가 체결해야 되고 뭐 수많은 이런 관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는 해결이 안 될 테니 다 그런 거를 정리하다 보면 한 5년 걸릴 수도 있다. 2년에서 5년 걸린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무슨 뭐 그 무역에 지장이 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걱정을 하는 이유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뭔가 굉장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좀 줄여야지, 네. 소비를 줄여야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심리 때문에. 네. 실제로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그러면 실제로 얻는 것과 잃는 것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얻는 것은 예. 자존심이죠. 음, 아, 영국은 독일에 종속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네. 또는 대륙 유럽에 종속되는 나라가 아니야. 영국은 영국이야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얻을 것이고요. 정체성도. 네. 예. 그다음에 이 자유무역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영국은 사실은 자유무역을 굉장히 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EU를 빠져나오면서 아마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탈퇴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분명히 EU의 국가들하고 영국은 계속 자유무역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 근데 거기에 다 추가적으로 영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세력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어. 이런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EU는 유럽은 중국과 자유무역을 안 합니다. FTA를 체결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 나라는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야라고 이제 EU가 낙인을 찍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나라하고는 자유무역을 할 수가 없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근데 영국은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영국이 EU에 남아있는 한은 중국과 더 잘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대륙의 그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은 중국과 자유무역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참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그렇죠. 파장이나 뭐 미칠 영향들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패닉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공황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소 2년에서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되는데 네.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영국이 EU 집행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겠죠. 네. 우리 주민투표 절차, 주민투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탈퇴를 하겠다. 받아들여 달라 하고 이제 사표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EU 정상들이 그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또 뭐 협상을 벌여야 될 거 예,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EU 그 집행위원회에서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이걸 받아들일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남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EU에 남을 경우를 가정을 했었을 때 재투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네. 실제로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면서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재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있는 가능성. 얘기인가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왜냐하면 예. 이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으로 바인딩한 거니까 뭐라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영국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주민투표는 이제 참고 사항이죠.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의회가 주민투표를 무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원칙인데 예. 뭐 그것이 통념인데 그런데 이게 너무 근소한 차이이고 진짜 탈퇴라고 하는 것이 영국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면 그러면 뭐 주민투표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는 의회가 번복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론적. 예, 이론적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재투표는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EU를 탈퇴를 하면서 EU의 다른 나라들과 이 자유무역과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영국이 의도했던 바하고 달리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 EU의 회원국 대부분들하고 자유무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네. 어쩌면 영국이 재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지는 걸 원하는 거죠. 최소한 무역과 관련돼서는 더 자유로워지는 걸 원하는 것이고 예. 다만 외국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잖아요. 네. 좀 앞서 얘기해 주신 거랑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뭐 법령 정비라든지 수많은 지금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예. 절차도 많고요. 이와의 관계 형성도 주목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망하시는지요?
뭐 가급적이면 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또는 그건 영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대부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유무역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영국과 EU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그런 쪽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국은 분명히 그렇게 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EU의 나머지 회원 국가들이 과연 그렇게 할 건가? 왜냐하면 괘씸하잖아요. 괘씸하다 이거. 괘씸한데 영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기들 경제적 이익에는 부합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네네. 아 이거 괘씸한데 혼 좀 내줘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원국들 자신에게도 이제 그게 해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을 혼내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EU 회원국이 예. 아니면서 노르웨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뭐 여전히 자유무역 국가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EU 회원 국가들이 스위스 같은 비회원국을 대하듯이 영국도 대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스위스처럼 해준다면 그러면 뭐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좀 더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이번에 그 EU 회원국 중에 최초로 영국이 이렇게 탈퇴를 하면서 네. 사실 뭐 EU의 균열이 시작됐다, 도미노 탈퇴 네.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네. 어느 국가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꼽고 있는 건 예. 8개 국가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이제 신조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걸 브렉시트라고 했잖아요. 예. 브리티시 엑시트인데 요즘엔 새로 나오는 말은 뭐 넥시트, 네덜란드 엑시트예요. 네네. 또 책시트, 체코 엑시트. 네, 저희가 지금 그 네. EU 호감도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네.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예. 유럽 주요국에 대한 호감도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예. 예. 프랑스가 거의 호감도가 반토막이 났죠. 38%군요. 반토막이 난 건가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변했다는 것인가요? 예. 네. 프랑스도 독일하고 앙숙 국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독일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가 앙숙처럼 그렇게 됐듯이 뭐 프랑스, 독일도 그런 것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영국처럼 상당히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국가이고 예. 그래서 EU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 이탈리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유로운 통화 정책을 원해서 저렇게 이제 그 탈퇴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외신 보도를 보니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네. 정치 생명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이게 참 신중하지 못했던 선택으로 자기 꾀에 넘어갔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예. 영국 정치권에 대해서는 지형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차기 총리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캐머런 총리는 우리나라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생각이 예, 나요. 예. 많이 비교가 예, 그 무상급식 가지고 이제 그 정치 생명을 걸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캐머런 총리로서는 그럴 만했던 것이 영국 내에서 이 자꾸 브렉시트 의견이 나오니까 EU 탈퇴 의견이 나오니까 그게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EU에 계속 남아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래서 국내에서의 그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 투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캐머런 총리는 이것을 calculated gambl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산된 도박이다. 왜냐하면 이길 것을 자신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네네. 이길 거라고. 그런데 진 거죠. 사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뭐 예. 이제 졌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탈퇴파들이 그 정치적인 힘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쪽이 집권을 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세계 금융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저희 관련된 리포트 앞서 봤지만 미국 유럽 증시 거의 수직 추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뭐 당분간은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 그러니까 유럽이든 파운드화든 다 이렇게 추락을 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앞날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영국과 유럽의 앞날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돈의 가치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자산으로 이제 갈아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엔화라든가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제 이쪽의 가격들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EU의 국가들이 앞으로 더 자유무역을 잘 할 건, 지금처럼 자유무역을 잘 하겠다고 결정을 할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회복됩니다. 또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순전히 경제적인 고려가 아니고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서로 싸운다. 네. 그래서 자멸의 길로 들어선다. 서로 그래서 영국하고는 도저히 나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그런 나라야라고 유럽 국가들이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빠져 있는 그 패닉이 정말 장기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겠죠. 네. 이 국내 경제 역시 우려가 되는데 국내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지금 당장은 전 예.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미래를 아주 어둡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이 둔화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당장 유럽이 어떻게 돼서 문제가 네. 되는 게 아니고 유럽의 관세는 그대로 있어요. 한 2년은 최소한 그대로 있고 네. 앞으로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비관적 전망 때문에 소비도 줄고 투자도 주니까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겠는데 하지만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변화 시기에 기회가 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늘 원화 가치가 낮아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수출이 줄어들까 봐. 근데 지금 엔화 가치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달러 가치도 수직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바라던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수출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큰 변화에는 항상 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기회를 찾는 게 저는 올바른 접근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끝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한 정책 수단과 의지를 갖추고 있고 파급 영향도 최소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충격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럽과 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자유무역 체제가 깨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그쪽에서의 자유무역 체제가 깨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영국하고 가장 먼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초점은 자유무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